자, 잘 지내셨나요? 어, 저번 영상을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혹시 전편을 못 보셨다면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상담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에 대해서 얘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어, 상담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개인적인 문제의 내용이나 정보적인 부분은 최대한 공개 없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한 내담자가 있었고요. 밝은 성격을 갖고 있었고, 여기저기 어떤 자리에서든 잘 어울리고, 또 직장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내담자였고, 그래서 주위의 평가도 나쁘지 않은 그런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스스로는 늘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계속 채워나가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안함도 느낀다고 했죠. 스스로를 더욱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장인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왜 불안함을 느끼는 걸까요? 그 내남자에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안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충분히 멋진데요? 라고 말했는데 순간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표정에서도 뭔가 미심쩍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제가 웃으면서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하고 물었더니 진심일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대답합니다.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느껴서 답을 했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쩌면 저를 못 믿어하는 아직 저와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아서 그랬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 스스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타인에 의한 평가나 타인에 의한 시선 등에 자신의 가치를 맡겨두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에게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는 말의 대부분 첫 대답은 아니에요, 전 못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보통은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라고 몰아붙이거나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하고 나무라기도 하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 아니신가요? 그런데 제 경험상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준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결국 잘 해내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거 봐, 결국 해냈잖아 하고 말해주면 비시시 웃기만 합니다. 이 친구는 자신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보다는 본인이 좋아하고 또 자신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당연히 새롭고 어려워 보이면 선생님 저 이거 못해요 라는 말만 되뇌입니다. 의지가 아닌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친구에게 끊임없이 제가 해주는 이야기는 맞아, 어려울 거야.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래. 한 번도 안 해본 건 항상 어려워. 선생님도 어려워. 근데 이거는 다행히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니까 방법을 알려줄게. 그럼 지금 네가 느끼는 것보다는 쉬워질 거야. 그리고 네가 천천히 몇 번 더 연습을 해보면 점점 더 쉬워질 거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야. 그렇게 될 때까지 선생님이 기다려줄게. 해보고 안 되는 게 있으면 또 물어보면 돼. 그래서 선생님은 절대 나무라지 않고 또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해결 방법도 모르겠고 어려운 것을 빨리 해결하라고 재촉만 한다면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는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저 멀리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사라지면 나아가 자기 효능감이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하게 되겠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하늘라도 더 배워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하시겠지만, 학업에 대한 공부와 인생에 대한 공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학업에 대한 공부를 시키기보다 인생에 대한 공부를 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공부는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도전하는, 다시 도전하는 그런 공부를 말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학교 성적에서 다른 친구에게 밀리지 않기 위한 공부 방법은 물론 대학이라는 결실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매번 최고의 성적을 위해서 주어진 공식만을 외우거나 기출 문제에만 의존하는 그런 공부 방식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요. 수학의 정답처럼 딱 떨어지는 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풀긴 풀어도 정답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맞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불안함을 동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풀어도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풀기를 포기하게 되겠죠. 자신이 도출한 정답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결국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무엇을 할 수 있고 현재 무엇을 못하는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엇이 넘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와 같은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하기 위해 갖추고 있는 것과 부족한 것 등 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 해결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내 탓인지 남 탓인지 환경 탓인지 운 탓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완전한 치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것이 나의 문제인지 남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해결 방법도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한 거면 더 보충하면 되고요. 다른 사람의 탓이라면 그 대상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대상과의 어떤 관계를 정리하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올해 여름처럼 기후의 변화로 인한 폭우라던가 폭설, 가뭄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자연은 변함없을 거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변함없이 그대로라고 말할 수 있는 나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재난 상황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가을이 오고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처럼 지금 당면한 문제를 벼텨낼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다면 다시 원래 그대로의 나 혹은 개선된 나가 있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재난을 극복하고 개선해서 같은 상황의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해서 같은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게 우리도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기본적인 신뢰감은 분명 건강했습니다. 그 건강한 신뢰감을 망치려고 침범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의 튼튼했던 신뢰감을 망치고 있는 걸까요? 불신하고 확인해야만 한다는 그런 믿음을 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성찰의 답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신뢰감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깊이 공부하고 더 많은 깨달음으로 또 다른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